이제 단유가 된 것 같은데 쥐어짜면 나오긴 한다. 다시 모유 수유가 가능할까요? 하셨네요. 네, 당연히 네. 가능해요. 다시 양이 늘어날 수 산모님들이 있어요? 맞아요. 어. 근데 느는데 처음 우유 먹이기 시작할 때처럼 늘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정말 밥 숟가락 한두 숟가락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이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가 지나면 그럴 때 한 요구르트 반병 정도 나와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요구르트 한 병, 그 다음에는 이제 우유병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먹일 때부터 항상 모유 먼저 물리고 분유는 40에서 60으로 제한해서 먹이시면 소량씩 자주 먹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기가 충분히 빨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조금 자주 하루에 12번 이상으로 먹이시는 걸 목표로 하시고요. 처음에는 그냥 목만 축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먹이시다가 네. 점점 양을 늘려가시면 나중엔 충분히 길게 수유하실 수 있고요. 많은 엄마들이 이런 고민을 3개월쯤 하세요. 왜냐면은 처음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3개월쯤 되면 이제 애 키울만 하다 이렇게 이제 힘이 나거든요. 그럴 때부터도 다시 시작해도 돼요. 그래서 아기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물론 이제 한 달 이내 아기는 빨기 반사가 있지만 한 달이 지나면 잘 안 빨아줘요. 그래서 애기들이 거절을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잘 이렇게 수유를 하면서 잘 설명해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엄마들이 등을 이렇게 세로로 쓸어주는 걸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등을 세로로 쓸어주면요, 애기들은요 장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엄마가 수유를 하는 동안 등을 세로로 쓸어주면 엄청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모유 먹을 때는 등을 쓸어주고 분유 먹을 때는 쓸어주지 마세요. 그러면 애기는 나한테 좋은 걸 엄마가 해주는구나 하니까 열심히 화답을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영아산통에 되게 좋은 아기 그 척추 위에서 마사지 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아기를 잘 꼬셔보시면 좋겠어요. 네, 이것도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올라온 질문 보니까 조리원에서 모유 수유할 때 호박즙 먹으면서 해도 되나요? 하고 짱구리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찡구리님. 사실 호박즙은 사실 상관은 없는데 호박즙을 조리원 나와서 먹으라고 하시는 그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산모의 이뇨작용이 당연히 있는데 거기에 호박을 먹게 되면 이뇨작용이 너무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일시적으로 탈수 증상이 오면 모유 분비가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은 한 달 반에서 2달 지나서 호박즙 먹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게 없이 나는 물도 잘 먹고 호박즙도 잘 먹고 다 잘 먹어 이러는 분도 있지만 또 호박즙을 먹다 보면 일시적으로 몸에 수분기가 한꺼번에 많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차가 좀 있는 거겠죠? 맞아요. 너무 개인차가 많아요. 네. 자, 벌써 시간이 45분이에요, 여러분. 시간 후딱 가죠? 모유 수유를 언제까지 해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네, 모유 수유는요, 사실은 6개월까지는 꼭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기에게 면역을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간이 6개월인 게 6개월은 지나야 아기 스스로 항체를 만들 수 있고요. 불완전 항체라는 걸 만드는 시기가 대개 6개월 이내예요. 불완전 항체라는 건 과잉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일종의 아토피 같은 질환을 일으키는 항체인데 이런 게 한번 생기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늙어서 사망하는 시간까지 그 항체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아기의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불완전 항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6개월까지는 모유를 꼭 아까처럼 입맛만 다신다 할지라도 꼭 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권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1년 반부터 2년 사이예요. 왜냐면 이때는 아기가 외부 활동이 많아지거든요. 뛰어다니는 시기라서.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감기나 코로나가 전파되는 시기에 외부에 나갔다 오면 잘 감염될 수 있어요. 근데 아기가 그렇게 모유나 이런 걸 공급받는 아기들은 대개 일주일 이내에 대부분 감기 바이러스가 나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가는 경우를 우리가 감기 합병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안 하는 애기들이 감기 합병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2년까지는 꼭 먹여주시면 너무 좋다. 근데 안 돼도 6개월까지는 꼭 하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럼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사실은 이게 남의 얘기 같기도 아니에요. 회사 한데. 생활 하시는 분들이 한 2주 네. 전부터 출근하기 2주 전부터 이 훈련을 시작하시면 돼요. 낮에는 분유만 먹고 그 다음에 오후 퇴근 가까운 시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모유를 먹이시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낮에는 차 있는 거를 조금씩 짜서 보관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은 먹이시는데 회사 가시면 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낮에 짜는 횟수를 한 2번에서 3번으로 줄이시고요. 회사 가서는 그걸 보관하지 마시고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몸도 2주가 지나면 적응을 해요. 그래서 낮에는 유즙 분비가 줄어들다가 저녁 시간에 퇴근 시간이 됐어. 그럼 갑자기 젖이 확 돌아요. 그러면서 집에 왔을 때 유즙 분비가 늘어나니까 아기는 그렇지 않아도 엄마랑 떨어져 있는 동안 좀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럴 때 엄마가 안고 모유 수유를 해주면 그만큼 아기는 그런 불안감이 빨리빨리 해소되기 때문에 엄마로서도 미안한 감정을 좀 줄이실 수 있어요. 그렇네요. 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회사 생활하면서 그럼요. 이렇게 하는 게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인생 편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네. 지금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데 2주 정도 안 먹이니까 원래 아프면 유축기로 짰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슴이 딱딱해지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데 이게 정상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질문해 주신 거랑 비슷한 같은 질문이에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만 네. 읽을게요. 전량을 늘리기 음. 위해서 뭔가를 더 먹어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전량을 늘리는 거는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분비하기 위한 자극을 많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모성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프롤락틴인데요. 이런 호르몬들은 스트레스 상태에선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자기가 뭘 먹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자기만의 힐링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수유를 하신다든지 뭐 요즘은 이어폰도 잘 되어 있으니까 네네.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아기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것들을 상상하시거나 또는 가만히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을 하시는 거 이런 것들도 또 도움이 되는데 그건 이제 저의 힐링 방식이니까 여러분들의 힐링은 그쵸, 또 그쵸.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기와 함께 있는 시간에 내가 즐거운 일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이게 먹으면서 힐링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그럴 때는 네. 맛있는 샐러드를 많이 네. 드세요. 네. 샐러드는 칼로리가 음. 낮아서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수분이 많아서 좋아요. 네. 일단 오늘 시간이 조금 경과가 돼서 네. 하나 좀 질문 마무리로 네, 하고 이제 강사님 보내드릴까 합니다. 그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여성으로서 네. 받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음, 체형이 맞아요. 혹시 안 좋게 변하지 않을까? 뭐 네. 이런 걱정들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부위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근데 다른 부위하고 네. 상관없는 게 다른 부위는 모유 수유를 하면 오히려 빠져요. 왜냐면 특히 큰 지방 사이에 복부나 이 허리 둘레에 있는 지방들은 모유를 통해서 그게 분해가 돼가지고 네. 빨리빨리 모유를 통해서 영양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 성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모유의 주요 성분이니까 모유 수유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유방의 모양이 그렇죠. 변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다행인 거는 유방도요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원래의 체형으로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는 시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것 같아요. 돌아가긴 그래서 돌아가요? 돌아가긴 돌아가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게 네. 문제예요. 바로 회복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회복되는 게 왜냐하면 유방 조직 사이에 지방이 다시 분포가 돼야 되고 그 지방 조직이 또 모양을 잡혀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거니까 네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저는 짝젖을 예방해야 된다고 많은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는데 짝젖도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돌아오는 것만 확실하면 네네네. 뭐 안 할 이유는 없겠죠. 돌아옵니다. 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돌아온답니다, 여러분.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우리 고현주 강사님 모시고 좋은 시간 가졌는데 좀 길게 하면 좋겠는데 사실 일정이 또 있다 보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맘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오실 거죠? 즐거웠어요. 네, 불러주시면 또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오시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뵐게요.